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저는 청년인턴 강보성입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정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센터장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용규 센터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직접 센터를 방문하셔서 게다가 우리 청년인턴과 함께 우리 정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소개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성군 도시재생센터 소개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께 좋은 도시재생의 영향력을 좀 잘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군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농산촌 지역하고 그리고 옛날 과거에 이제 폐광 광산이 활황했던 시절에 또 활성화됐던 지역이 크게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다양하고 풍부한 이제 자원이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자원은 저는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 더 나아가서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하기에는 주민들의 역량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역 주민들도 거의 비슷하시겠지만은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그 역량이라든가 또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편이다. 그래서 저는 정성군의 그 가장 큰 장점이나 매력이라 한다면 자연 자원도 있고 문화 자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이 가장 그 훌륭한 자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여 년간 재개발, 재정비, 각종 폐광 지역의 개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께 여쭤보니까 아니 20, 30년을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는데 나아진 건 별로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한편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을 만나보면 폐광 지역에 우리 돈을 많이 썼다. 지금까지 공적 자금만 해도 3조를 썼다, 4조를 썼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제 과연 그러면은 주민들은 나아진 게 없다고 하고 관료들은 돈을 많이 쏟아 부었다고 얘기하고 과연 이런 차이, 이런 괴리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가? 그 결론은 뭐냐면 폐광 지역에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역 재생이 필요하다. 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방식이 그때그때 개발이라든가 재정비를 했지 10년 후를 내다보고 2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체계적이고 또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바뀔 거구나 그런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재생이 없었다. 자,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의 개발과 재정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역의 고유성을 다 없애버린다든지 갑자기 난개발을 통해서 거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인데 갑자기 아파트가 불쑥 올라온다든지 기본적으로 하천들이 정비가 된 하천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든지 중요한 유휴시설 또는 폐공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살릴 수 있다면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살리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말 그대로 지역재생,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라고 시작한 게 이제 2017년 이제 1월에 정식으로 정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도시재생에 있어서 그 주민교육 프로그램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민의 역량을 고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실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 정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된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걸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바 동발지기 활동가라고 하는데요.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이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약 1년 6개월에 걸쳐서 이분들을 교육을 했고 이분들이 단순히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그걸 해봄학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해보자. 우리 교육만 받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해봄학교인데 거기에 이 활동가들이 조교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교육을 받지만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교 또는 운영팀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같이 호흡을 하고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파악을 하는 것들을 이제 교육 프로그램 속에 다 담았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반드시 이 교육의 결과는 주민 공모 사업하고 이어져야 된다.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공모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드려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직접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 보고 또 작게는 실천도 한번 해보고, 거기서 좀 더 많은 성공 사례가 있으면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거기서도 또 잘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까지 가는 거죠. 아니면은 국가 공모 사업, 이제 국비 사업을 또 획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과정으로 삼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수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쭉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듬해 교육에 그걸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목공 교육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이게 단순히 그냥 취미가 아니라 집수리를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해본 팩토리라고 하는 목공소를 저희들이 만들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또 청소년들과 함께 도시생에 관심이 좀 그런 쪽으로 좀 참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교육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인근 중고등학교 쪽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년을 위한 도시생 사업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육이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 속에서 교육, 교육 속에서 실천,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호텔이 있는 저희가 이제 고안 마을 호텔 18리라는 이제 지역인데, 주민들께서 여러 노력을 하셨는데 주민께서 막 노력하시다 보면 중간에 이제 힘이 들거나 힘 빠질 때가 있잖아요. 중간에 이거 다음에 뭐 하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던 차에 여기 예전에 여인숙도 있었고, 뭐 미장원도 있고, 다방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심지어 카센터도 있고, 뭐 식품점도 있고, 호텔이 꼭 서 있어야 호텔인가? 누워 있으면 안 돼? 골목이 호텔 로비가 되고 주민들이 호텔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을 호텔을 제안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주민들도 잘 모르셨죠. 이게 무슨 마을 호텔이 무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매일매일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서로 간 의견을 교환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얘기가 더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구나. 다만 그 마을 호텔이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안과 같은 마을 호텔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당시에. 마을 호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고안과 같이 마을 전체가 이제 하나의 호텔의 부속 시설로 하는 그런 개념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아이디어지만 또 한편에서는 누군가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 훈련된 주민들이 그런 그 각종 외부의 공모를 열심히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센터의 지원, 외부의 어떤 그 강원도의 지원, 이제 이런 다양한 지원들이 한 곳에 적시적소에 이제 지원이 되면서 오늘날 그 마을 호텔이라는 곳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작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개관을 했지만 수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코로나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좋은 이제 뭐 선방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 있고, 이제 점점 더 알려져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시고, 여기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원 박람회라든가 양화생화 축제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 8월에 본격적으로 그 박람회를 시작할 겁니다. 네, 그 정성군이 9개의 읍면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 정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그 4개의 읍면을 현재는 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어요. 고한읍, 사북읍, 남면, 신동읍 이 4군데인데, 그 중에서 신동읍이 이제 소규모 재생 사업, 그러니까 도생 예비 사업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뭐가 어렵냐면 사업을 받고 나서 코로나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주민들이 모이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가장 큰 문제는 이 모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아주 주민들께서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 신동읍의 컨셉이 뭐냐면 맛있는 정원이에요. 이 컨셉이 또 국토부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맛있는 정원이라는 게 내 동네 텃밭에 뭐 유실수도 심고 조경수도 심고 해서, 소위 이거죠. 점심때 밖에 나가서 마트 안 가고 우리 동네 텃밭에 가서 뜯어와서 그냥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교육이 거의 다 진행했고 협동조합도 창립을 했고 주민들이 함께 다 나와서 이제 정원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셨고, 이걸 통해서 지금 9월 초에 저희들이 팜파티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재배된 음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소규모 재생산뿐만 아니라 센터 자체가 하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야생화 마을 그러면은 인제 곰배령, 리산 이런 걸 꼽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한 지역이 이제 한백산 야생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폐광 이후에 고한 지역의 어떤 고유성이라든가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까를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그 한백산 야생화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컨셉으로 이제 주민들이 고원 관광 도시를 만들고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벌써 2005년 그 전후니까요.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심받이 하다가 이제는 그 야생화 마을 고안이 아니라 고안은 야생화 마을이다가 이제 통하게 된 거예요. 축제도 꽤 오래 10년, 거의 15년 넘게 지금 축제도 해오고 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야생화 마을 고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도시생 뉴딜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뉴딜 사업이나 이런 도시행 사업을 하다, 외국 국비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갑자기 모이지도 않던 주민들이 막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일이었고 원래 그 일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던 주민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갑자기 뭔가를 조직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호응도는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었고 또 지역 컨셉이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전문가 평가단이 오더라도 여기는 이미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도시생 뉴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크게 그게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사업을 받은 이후에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예산이 떨어지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또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호텔을 운영한다든지 LED 야생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드 범이라고 그러죠. 씨앗폭탄 이런 것도 지금 만들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안이라는 마을의 전체가 야생화 또는 플라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주민들이 또 그렇게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정선이란 도전이다.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의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매일매일 나타나는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도 좀 제시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또 이런 도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선이란 저에게 도전입니다.